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테더 시리즈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는 테더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온슈어 스테이블 코인 USAT, 줄여서 USAT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USAT가 단순히 그냥 짠! 하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국의 그 복잡한 결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선 말이죠. 운영 관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USAT 운영의 속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 땅에서 USAT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연 어떤 준비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USAT 출시는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하나를 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그 촘촘한 금융 규제, 그리고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은 기존 결제 인프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아주 높은 허들이라고 봐야죠. 이걸 넘어야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설계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운영상의 디테일이에요. 소위 미국식 표준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그리고 사용자, 특히 결제를 받는 상점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게 정말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 표준 준수가 핵심이라면 우선 USAT가 왜 처음부터 온슈어, 그러니까 미국 본토 중심의 설계를 택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모든 운영 전략의 기본 전제가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USAT 설계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해요. 규제와의 정면 승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틀 안으로의 적극적인 편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핵심적인 설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발행 주체. 미국의 연방은행 규제 기관이죠. 통화감독청 OCC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신탁은행, 앵커리지 디지털뱅크를 법적인 발행 주체로 명시했어요. 이건 발행부터 미국 규제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있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OCC 인가은행이라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둘째, 준비금 관리.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금의 보관과 검증은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켄터 피츠제럴드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하고 준비금 관리를 분리하고 또 신뢰도 높은 외부 기관에 맡겨서 투명성이랑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거죠. 분리를 시켰군요. 네. 셋째는 전담 조직입니다. 미국 내 사업 운영을 위해서 테더 USAT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 과거에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이죠. 보 하인스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내세워서 좀 현지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인선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마지막으로 넷째, 선제적 규제 준수인데요. 이게 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아직 정식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 초안이 있어요. 그 기준을 미리 따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준비금을 1:1 비율로 안전자산에 보수적으로 예치하는 원칙, 또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시하고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를 받는 의무, 그리고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BSAML 규정 준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행사가 준비금 운용으로 얻는 이자를 직접 수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자 지급 금지요? 와, 이건 정말 큰 결정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 소위 스테이블 코인 예치 이자 같은 재테크 매력은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USAT는 순전히 결제 수단으로서의 편의성, UX와 안정성, 정말 이 두 가지로만 승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USAT 전략의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포기함으로써 USAT는 자신들이 은행 예금 상품이 아니라 오로지 결제를 위한 도구라는 걸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어떤 잠재적인 충돌 지점을 줄이고, 규제 당국에는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결제 시단에만 집중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 믿고 쓸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달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차대의 철학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용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사용자가 은행 계좌나 카드로 달러를 내고 USAT를 구매하고 이걸 온램프라고 하죠. 그리고 상점에서 USAT로 물건 값을 치르고 또 상점이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USAT를 다시 달러 현금으로 바꾸는 오프램프. 그 구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중개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S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온오프램프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죠. 이 과정은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된 상점 사용자, 그리고 PSP 커스터디 기관, 마지막으로 발행인 준비금 관리 기관. 이 세 주체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표준에 맞춰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온램프, 그러니까 USAT 구매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카드나 은행이체로 USAT 구매를 요청하면 이 거래를 처리하는 PSP, 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먼저 사용자 본인 여부와 거래 위험성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 KYC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KYC가 먼저군요. 네.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발행사인 앵커리지 디지털뱅크가 해당 금액만큼 USAT를 발행해서 사용자 지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현금화는요? 오프램프는 어떻게 되나요? 오프램프는 반대겠죠. USAT를 미국 달러 USD로 바꾸고 싶을 땐 USAT를 지정된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PSP나 관련 커스터디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의 은행 계좌로 USD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이상적으로는 거래 당일 T+0에서 늦어도 2영업일 T+2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T+0에서 T+2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나 처리 비용 같은 게 있다면 투명하게 미리 알려줘야 하고요. 상점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점은 USAT 받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상점 정산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A. 받은 USAT 그대로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B. 아니면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USD로 환전해서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마 후자, 그러니까 자동 USD 전환 옵션이 상점 입장에서는 USAT 가격 변동의 위험도 피하고 회계 처리도 단순화할 수 있으니까 매우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자동 전환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환불 취소 처리. 여기서 기존 결제 방식과 아주 다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차지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카드사가 판매자 동의 없이도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주는 제도. 네,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런 차지백 기능이 없습니다. 거래가 한번 확정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USAT 결제 시스템에서는 환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미리 만들고 사용자나 상점에게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상점이 구매자에게 같은 금액의 USAT를 다시 보내주는 방식. 이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추적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2. 상점이 해당 금액만큼의 USD를 구매자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방식. 이 경우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겠죠. 이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환불 과정에서의 세금 처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들어보니 차주빅 부재는 상점 입점 유정에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겠네요. 환불 정책을 정말 명확히 세우고 고객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스트라이프 같은 대형 PSP가 USDC 결제 지원을 다시 시작했고 비자도 자체 네트워크에서 USDC 기반 정산 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표준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USAT가 이런 기존 시스템과 잘 호환되거나 혹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야 경쟁력이 있겠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미 USDC 같은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길을 닦아놓은 상태죠. USAT는 이런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테더가 강조하는 안정성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더 빠른 정산 속도라든지 더 낮은 수수료, 아니면 더 편리한 상점용 관리 도구 같은 것들이요. 물론 현재 스트라이프나 비자가 USAT 지원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USAT가 어떤 주요 PSP들과 손을 잡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가게에 USAT 결제 가명 스티커 하나 딱 붙인다고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쵸? 실제로 USAT 결제를 도입하고 매일 운영하려면 상점주는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면 이거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점 운영 관점에서는 체크해야 할 실무적인 디테일이 꽤 많습니다. 이걸 근데 너무 복잡하게 느끼지 않도록 핵심적인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설정 단계, 거래 처리 단계, 그리고 거래 후 관리 단계입니다. 아, 3단계군요. 네, 첫 번째, 설정 단계, 계약 및 준비입니다. 우선 USAT 결제를 처리해줄 PSP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정보로 확인하는 KYB 절차를 거치고요. 어떤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이걸 MCC, 머천트 캐테고리 코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거래 위험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거래 한도나 결제 수수료율 같은 게 결정되죠. 네, MCC 코드별로 위험도가 다르군요. 그리고 지갑 및 정산 설정도 해야 합니다. USAT를 받아서 보관할 디지털 지갑을 안전하게 설정하고,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승인해야 출금되는 다중 서명 기능을 활용한다든지요. 그리고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USAT로 직접 받을지 아니면 자동으로 USD로 환전해서 은행 계좌로 받을지 기본값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는 거래 처리 단계, 결제 및 확인입니다. 상품 가격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처럼 USD로 표시하되 결제 시 USAT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수료 투명성입니다. 최종 결제 금액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와 PSP 처리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여줘야 사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작은 글씨의 툴팁이라도 활용해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가스비랑 PSP 수수료를 따로 명시해야 하는군요. 네. 마지막 3번째는 거래 후 관리 단계, 정산, 환불, 세무입니다. 정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된 주기에 맞춰서 매일 또는 매주 등 T+0, T+2 목표로 정산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자동 USD 전환 옵션을 선택했다면 어떤 환율이 적용되었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네, 정산 내역 확인. 그리고 환불 처리. 차지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환불 정책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USAT로 돌려줄지 USD로 입금할지 정하고 관련 기록을 잘 남겨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및 세무입니다. USAT로 받은 매출과 이걸 USD로 환전한 내역됨을 포함해서 월말의 장부와 잔액을 맞추는 작업, 이걸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SP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 리포트가 회계 처리 기준, 원화 또는 달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또 부가세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히 상점 입장에서는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과는 다른 점들이 많아서 초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겠네요. 특히 수수료 투명성이나 환불 절차 같은 부분은 고객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상의 복잡함 외에도 미국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가 유난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죄니어스 법안 같은 기준을 선제적으로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런 규제 요구사항들을 실제 운영 시스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컴플라이언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USDT 자체뿐 아니라 연동된 PSP 그리고 USDT를 취급하는 상점들까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식 운영 표준을 지켜야만 시스템 전체가 신뢰를 얻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금 세탁 방지, BSA, AML.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신원 확인, KYC, KYB를 하는 것을 넘어서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스러운 거래, STR가 발생하면 탐지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위험도 기반 접근법,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따라서 특정 고위험 국가나 지역에서의 거래를 차단하는 지오펜싱이나 사전에 검증된 안전한 주소들하고만 거래를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운영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AML은 정말 기본이겠네요. 둘째, 제재 및 자산 동결입니다. 만약 법집행기관 등에서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특정 지갑 주소에 대한 동결 요청이 오면 여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술적,
절차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청 접수 채널이나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하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죠. 동결 요청 대응도 중요하고요. 셋째, 투명한 공시 및 감사입니다. 약속했던 대로 매월 준비금 보유 내역을 담은 증명, 어테스테이션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작성 기준을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연례감사를 어떤 범위로, 어떤 회계법인을 통해 언제 받을 것인지 명확히 밝혀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네, 공시와 감사. 마지막으로 넷째, 마케팅 제안입니다. USAT가 마치 은행 예금처럼 FDIC 보호를 받는다거나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광고나 마케팅 문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연상시키는 리워드 프로그램 등은 제3자 파트너를 통하거나 포인트 적립 같은 비이자성 혜택으로 매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들어보면 기술적인 혁신성 못지않게 운영상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통한 신뢰 확보가 USAT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USAT가 시장에 출시되고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위험 신호나 혹은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 점검해봐야 할 체크리스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USAT가 정말 약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산 속도입니다. 약속한 T+0, T+2 정산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특히 상점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연이 잦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죠. 네, 정산 속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환불 분쟁 처리입니다. 차지백 부재 상황에서 환불 요청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불만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죠. 분쟁 처리. 세 번째, 자동 USAD 전환 수수료. 상점이 자동 환전 기능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환율 스프레드,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다면 신뢰를 잃겠죠. 수수료 투명성. 네 번째, 주말 야간 현금화.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외인 주말이나 야간에도 사용자가 원활하게 USAT를 USD로 바꿀 수 있는지, 즉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편의성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24시간 유동성 문제군요. 다섯 번째, 주요 PSP 파트너. 출시 초기에 어떤 급의 PSP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하는지가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PSP와의 연동은 그만큼 USAT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PSP와 손잡는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시감사 이행입니다. 약속한 월별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제때 충실한 내용으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첫 연례감사의 범위와 감사인 선정 결과 등이 투명하게 발표되는지 여부가 신뢰도 평가의 핵심입니다. 네, 약속 이행 여부군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복잡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USAT가 미국 결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너무 서두르다 준비가 미흡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실제 추진 계획은 테더 내부 사정과 시장 반응에 따라서 계속 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시 후 1개월, D+30 정도에는요. USAT 도입을 고려하는 상점들을 위한 상세한 운영 가이드북, 정산이나 환불, 세무 관련 FAQ를 포함해서요. 이런 걸 공개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1-2곳의 주요 PSP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단계죠.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네. 그리고 출시 후 3개월, D+90 정도 되면 파일럿 운영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자동 USD 전환 기능을 정식 출시하고 이때 적용되는 환율 스프레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 상점들이 환불 처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API 같은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한 월별 준비금 보고서를 3회 연속으로 안정적으로 공개하면서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3개월이면 벌써 보고서가 3번 넣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출시 후 6개월 D+180 정도가 되면 첫 연례감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을 발표하고 가능하다면 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까지 공개해서 투명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실제 대형 가맹점, 예를 들면 유명 컨퍼런스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곳에서 성공적인 USAT 결제 도입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서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카드 네트워크와의 장기적인 연동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이나 진행 상황을 물론 이건 매우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시장과 소통하면서 기대감을 관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군요. 테더의 USAT가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결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준비금이 안전하다는 어떤 기술적, 재무적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실제 사용자인 상점과 소비자들이 매일 부딪히는 운영상의 디테일, 정산은 빠르고 편리한가, 환불 절차는 명확하고 쉬운가, 수수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가, 세금 처리는 간편한가,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까다로운 금융 규제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고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이게 핵심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술적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금융 서비스의 본질은 신뢰거든요. USAT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오랜 기간 쌓아온 안정성과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얼마나 잘 구현하고 또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테더가 USAT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테더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트론이나 솔라나 외에 이더리움이나 요즘 주목받는 여러 레이어 툴 솔루션 생태계는 어떻게 활용할지, 혹은 기존 전략에 변화는 없을지 그 가능성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